인생이 사막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막을 건넌다는 건 끝은 보이질 않고 길을 잃기도 하고 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가 신기루를 쫓는 걸 의미합니다. 언제 건너편에 다다를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목표를 볼 수가 없고 목적지에 다다랐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마치 부모가 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독립해서 분가하면, 결혼하면, 내가 완벽하지 못한 부모임을 아이들이 이해하며 용서해 줄 때,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조차도 여전히 부모로 남아서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들만이 아는 그런 고통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끝이 없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는 정상이 따로 없어서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와, 드디어 해냈다. 이제 부모 역할은 끝! 그렇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게 최종적인 결과보다는 일종의 과정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산을 탈 때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는지, 계획은 잘 세웠는지, 그리고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목적을 향해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막은 경험이나 준비의 여부는 성공이나 신속성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상담가라고 해도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매는 걸 많이 보죠. 지식이나 학위도 경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불확실해 보이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사막 여행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등반보다는 사막 여행과 비슷하다고 저자 스티브 도나휴는 말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중요한 법칙, 그건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점심시간도 건너뛰며 일을 하는 것, 주말에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도 거르는 것, 일 때문에 주말에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는 것, 휴가임에도 업무를 위해서 노트북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이와 변변한 여행 한번 못 해보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오아시스에서 꼭 쉬어야 한다는 사막의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는 왜 쉬지를 못할까요? 그건 인생을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안다라는 열병을 우리는 앓고 있습니다. 항상 조금만 더 하며 젖먹던 힘까지 다해 정상을 향해 가며 정상에 오르면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막은 정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전날과 똑같은 사막의 지평선만 존재하죠. 그래서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면 중간에 쉬어가며 여행할 때보다 회복하는 데 4배 정도의 시간이 듭니다. 잘 가고 있는지 방향도 체크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게 소통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는 일과 쉼의 경계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든 우리는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화상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몇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7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벽이 무너져 이제 시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더 큰 목표, 성취를 자극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아시스 주변에 벽을 쌓는 겁니다. 자기만의 쉼의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노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늦게까지 일해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주말에 좀 와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노를 잃어버렸습니다. 노도 하나의 벽입니다. 지금 건너고 있는 사막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오아시스는 뭘까요? 잠이 부족한 건 아닌지, 운동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아이들이나 배우자 또는 친구와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자기만의 오아시스를 보호할 벽을 세워야 합니다. 사막과 오아시스를 구분짓는 분명한 경계선. 다음 사막을 건널 때까지 오아시스에서 쉬지 말고 계속 가면 나중에 훨씬 더 멋진 휴식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사막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아시스에서 반드시 쉬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여행자를 만나며 교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교류는 여행을 더 재밌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질에 따라서 삶과 죽음조차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사막을 건너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 나머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료 또 아이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정상을 향한 열병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시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막은 한없이 계속됩니다. 사막에 있다면 그 무엇보다 오아시스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오아시스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건너고 있는 사막에 눈이 어두워져 표시되어 있지 않은 오아시스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표시되지 않은 오아시스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죠. 한가해 보이고 게을러 보이고 목표를 놓칠 것 같고, 정상으로 가는 도중에 방해물이나 회방꾼 또는 장애물로 간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막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오아시스는 우리가 사막에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는데 말이죠. 사막에서 휴식을 취하면 사막 자체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생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휴식을 취하는 오아시스건, 사색을 하는 오아시스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오아시스건, 모든 오아시스는 매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깊고 즐거운 순간은 종종 이 오아시스에서 일어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의 저자 스티브 도나휴는 인생을 사막으로 은유합니다. 오아시스야말로 우리 인생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서 지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책 스케치였습니다.